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MBR의 서베이 페이퍼의 내용을 이제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에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기도 한데 좀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다 그냥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베이 온 모델 베이스드 RL이라는 논문이고 이제 이건 언제 나온 건 2022년 6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얘가 좀 더 다른 서베이 논문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얘가 좀 더 이론과 이론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줬던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거는 타뷸라 MDP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봤던 다이나 Q 알고리즘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모델 베이스드 아래를 학습을 하면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인데 저희는 이 세타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거고, 런드 인바이러먼트 모델. 그리고 이제 리얼이 있으면 항상 리얼과 이제 학습된 거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타로 학습한 건 이 M 스타랑 항상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저희의 목적은 이 트랜지션 다이나믹스 M 스타랑 그리고 이제 리워드 펑션 알스타 두 개를 모두 다 이제 맞추는 거 그게 이제 목적이고 가장 쉽게 트랜지션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페어에 대해서 카운트를 세는 건데 이 페어라 하면은 이제 상태, 행동 그리고 다음 상태. 그래서 만일 이걸 이제 꽤 많이 그러니까 0보다 크게 셌으면 하나라도 이걸 셌으면 이제 트랜지션에 대해서 다른 트랜지션에 대해서 센 거 대비 몇 번을 샜는지를 이렇게 하면은 이 트랜지션을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고, 근데 만일 이게 한 번도 안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S분의 1. 그렇게 되고, 리워드는 이제 이 상태 액션을 했을 때 받았던 리워드를 모두 다 더한 썸에서 이제 개수 카운트로 나눠주면 되고, 근데 이제 안 간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환경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 리워드를 그냥 할당을 하는 방식으로 한 게 가장 기본적인 모델 베이스드 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트랜지션을 저희 딥러닝이나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몇 번 이거를 이동했는지를 세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트랜지션을 여기 보면은 이 리워드를 저희가 이제 환경 내 최소값으로 했는데 그건 사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수적으로 그냥 가장 작은 값을 한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이제 이 에이전트가 이 트랜지션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얘는 보상을 안 주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카운트가 0보다 큰 상태에 대해서만 얘는 이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를 Rmax로 만든 Rmax라는 이제 타뷸라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반대로 이거를 최대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상태를 방문하면 리워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러면 이제 이걸 계속 최대로 하면 뭐 다른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얘가 이제 최대를 받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을 했고 근데 방문을 하는 순간 이제 카운트는 0보다 커져서 이게 낮아지게 되는 뭐 그런 게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런 아큐러시나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이런 걸 알려드릴 건데 이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S 스퀘어 A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높은 아큐러시 그러니까 저희는 모델 트랜지션을 학습을 했는데 이게 실제랑 얼마나 유사한가에 대해서 에런 디스턴스로 매저했을 때 이제 스테이트가 만일 이 크기가 S가 있으면 그거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액션 사이즈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거를 학습을 하는데 만일 상태가 10개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최소 100개는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상태마다 예를 들어 또 10개의 액션이 있으면 이제 1000개의 에피소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높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RL은 웬만하면은 환경을 모두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샘플이 필요하다. 뭐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블랙박스 모델, 그러니까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거를 이제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세 가지 버전을 알려드릴 거고, 세 가지 버전을 이제 비교하시는 거를 학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터미니스틱 트랜지션이고, 두 번째는 이제 스토케이스틱 트랜지션이고, 세 번째는 이 두 개랑은 다르게 그 오프라인 데이터의 트래젝토리를 동일하게 생성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개는 어, 스테이트랑 액션에 대해서 다음 상태를 예측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로스가 이제 다음 상태를 예측을 잘 했냐 못 했냐인데, 이거는 3번은 그냥 트래젝토리를 무조건 일치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거는 트랜지션을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다음 상태를 잘 예측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그 트래젝토리를 동일하게 생성하게 만들자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먼저 디터미니스틱을 보면 이제 트랜지션이 무조건 고정적으로 다음 상태를 준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 렘마 1, 그리고 시뮬레이션 렘마 2, 시뮬레이션 렘마 3를 알려줄 거예요. 시뮬레이션 렘마 1은 이제 MDP가 있고, 이제 리워드는 바운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리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컬렉션 이렇게 해서 모델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 이 트랜지션에 대한 에러가 이 모델을 많이 학습을 해서 이 입실론 맥스 M으로 바운드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상태랑 행동 A에 대해서 최대의 에러가 입실론으로 바운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워드 펑션은 이제 이거의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에러 중에 가장 큰 에러가 이제 이 입실론으로 바운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을 많이 해서 이게 실제랑 꽤 가깝다고 칠게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폴리시가 그 모델에서 트랜지션 학습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리턴을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턴은 이제 그 리워드들의 썸이긴 한데 디스카운티드 버전. 그래서 그 리턴의 차이는 밸류인데 이 리턴의 차이는 이제 어떻게 바운드가 되냐가 관심사예요. 왜 이거를 보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모델을 학습하고 리워드 트랜지션 리워드도 학습을 하는 건 맞지만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이 폴리시가 실제랑 유사하게 실제 환경에서 얻는 리턴과 유사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두 가지 세팅을 가지고 이렇게 밸류를 바운드를 하는 건데, 그 밸류를 바운드를 할 때 여기 이제 식을 보시면, 네, 저 좀 끊기나요? 괜찮나요? 잘 들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1 마이너스 감마의 스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스퀘어가 있고 여기는 스퀘어가 없고, 그리고 이 왼쪽에 입실론을 보면 얘는 M이라고 써 있고 얘는 R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얘랑 얘인데 이건 오타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여기 R max는 이제 그냥 최대 리워드 얻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R 스퀘어만큼 증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 1-R이나 R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리, 리턴을 계산을 할 때 디스카운트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만약 0.99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얘가 0.01인 거고 제곱하면 0.0001인 거고 역수를 취하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엄청 큰 숫자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어, 그 디스카운트라는 것 자체의 역할이,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고려를 해서 어, 밸류를 계산을 할 때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위에 적으면 보여요? 0.99 보여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만일 감마 값이 0.99면 저거는 이제 1 마이너스 감마를 하면은 얘는 0.01이고,
저걸 제곱을 하면 0.0001이잖아요. 근데 얘를 역수를 취하면 이제 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곱을 안 하고 하면은 이걸 제곱을 안 하고 하면은 그냥 105이 되잖아요. 제곱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러가 바운드 되는 정도가 그 트랜지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히스토리를 고려하기 때문에 제곱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여기 위에서 이 S 스퀘어랑 동일한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디스카운트 팩터를 고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0.99 이렇게 크면 클수록 이 에러는 갑자기 바운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조건, 이게 모델을 잘 학습하고 리워드를 잘 학습해도 만일 이 감마 텀이 커버리면 그러면은 이 바운드가 굉장히 루즈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저 차이가 뭐 예를 들어 차이가 뭐 5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은 예쁜데, 차이가 예를 들어서 막 뭐 1억보다 작다 이러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디터미니스틱이라서 S랑 A를 주면 다음 상태가 무조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 밑에 있는 버전은 스토케이스틱 버전이에요. 그래서 트랜지션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M 스타하고 M 세타가 여기 점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얘는 다음 상태에 대한 샘플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그럼 이제 그 확률 모델로 사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확률 모델이 두 개가 이제 S랑 A를 주면 다음 상태에 대한 확률을 줄 텐데, 그 두 개의 다이버전스 텀,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 두 개가 얼마나 다른지를 매저하는 건데, 그 확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다시 입실론으로 바운드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두 번째에서는 뭐냐면, 위에서는 리워드를 바운드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폴리시를 바운드를 했어요. 왜냐면은 폴리시 자체도 스토케이스틱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저희가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차이가 예를 들어 커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 1 감마 스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의 에러는 또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버전은 어, 저희가 모델이 좋아도 밸류가 완전 안 좋을 수 있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버전은 뭐냐면, 이건 이제 아까 말한 그 트레젝토리를 하는 건데, 결론부터 보여드리면 얘는 이 감마가 1차예요. 그래서 제곱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바운드가 좀 더 잘 돼요. 이게 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위에서는 이 두 개에서는 그 다음 상태만을 예측을 하거든요. 리워드랑 다음 상태를. 근데 얘는 이제 풀 트래젝토리를 다 매칭을 하는 게 그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로우 파이 2랑 로우 파이가 있는데, 이 로우 파이 2는 뭐냐면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 스테이트 액션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 저희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굴렸을 때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이 다 6분의 1이잖아요. 그게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근데 이제 스테이트 액션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주사위를 뭐 위로 던질지 아래로 던질지까지 같이 해서 그 스테이트랑 액션에 대한 확률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저희가 모델이 있는데 M이라는 이 M 세타랑 이제 M 스타랑 그 모델에 대해서 저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이 만일 동일하면, 그러면 그 두 모델은 동일한 트래젝토리를 가지게 된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만 그냥 뭐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만 봤을 때는 얘가 동일한 트래젝토리를 생성한다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동일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트랜지션을 이렇게 곱해주면 그러니까 상태에 대한 이제 어떤 확률 그리고 이제 다음 상태에 대한 확률 이렇게 곱해주면 이거는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제 트랜지션이 되는 거예요. SAS 프라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 뮤를 두 개의 뮤를 일치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트레젝토리가 동일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밑에 걸 보면 그래서 뮤 두 개가 이제 차이가 이제 이렇게 바운드가 되어 있고 또다시 이제 폴리시가 이렇게 바운드가 되어 있으면 이제 밸류 에러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 감마 텀이 되고 뭐 이렇게 돼서 더 바운드가 타이트해졌다. 그래서 얘는 에러가 이게 모델이 이렇게 어 괜찮으면 이렇게 이런 걸 만족하면 이제 바운드가 더 잘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근데 이 디스트리뷰션 매칭을 한다는 게 뭐냐면 그 겐을 GAN 제너러티브 얼더버시티 네트워크를 써보신 학습 공부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그 페이크 샘플에 대한 디스트리뷰션과 실제 샘플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두 개를 일치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단순히 샘플을 매칭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분포를 동일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트레젝토리, 모델이 만드는 트레젝토리를 동일하게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런 제약사항 내에서 모델이 사실은 실제랑 비슷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운드가 더 잘 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네, 질문하세요, 이제. 여기까지. 없습니까? 없으면, 너무 어려워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별, 요약을 해볼까요? 요약은 뭐냐면, 모델을 세 가지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디터미니스틱, 스토케이스틱, 그 다음 트래젝토리 매칭. 근데 앞에 두 개는 모델이 정확해도 이 밸류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다. 근데 트래젝토리까지 매칭을 하면 밸류가 더 잘 좋은 밸류로 학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럼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약간 네, 기만하는 것 같긴 한데 어, 별게 없지 않아요? M 그 바운드. 2.3에서 조금만 네. 내려줄래요? 네, 그 여기서 그 제가 질문 남겼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 맞아요. 이거야? 네, 네,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를 쓰는 저렇게 그러니까 그 아래 그 레마 3을 보면은 왜 이제 위에서 저거는 젠슨 샤넌 음, 저걸 쓰고 음, 음. 아래에서는 KA 다이버전스를 쓰는지 뭔가 분포를 그, 매칭시키는 건 네. 어쨌든 하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젠슨 샤논과 그 사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거 거기다 올려놨는데 네, 그 일단 그냥 다이버전스예요. 쿨백 라이벌러 다이버전스. 그래서 얘는 네, P랑 Q가 있으면 이 순서에 되게 민감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PX나 QX 둘 중 하나가 0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PX가 0이 아니고 QX가 이제 0인 경우에는 이, 이 식에서 이게 무한대 값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QX가 0이 되면 안 돼요. 확률이. 네, 그러니까 PX가 있을 때, PX가 뭐가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위 뭐 이렇게. 근데 네, 그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 Q는 저희가
뭐 예측을 하는 그런 Q인데 이 P가 이제 진짜고 얘가 만약 확률 0을 줘버리면 이 쿨백 라이벌로 다이버전스 무조건 무한대로 치솟아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PQ의 순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친구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당초 P랑 Q의 의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P가 뭐 이제 실제, Q가 어떤 예측. 근데 이 두 개 순서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얘는 이렇게 의미 있게 PQ를 이렇게 모델링 하지만 그래서 PQ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더하면 그러니까 PM 그다음에 QM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면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P가 있고 M은 이제 두 개를 더한 거에 반을 나눈 거 그다음에 Q가 있고 두 개를 더한 거에 반을 나눈 이런 식으로도 모델링 하면은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더 잘 매칭을 시키는 거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약하자면 PQ의 순서에 민감한 친구다. 네. 얘는 PQ를 바꿔도 동일하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뮤 파이 2가 앞에 왔을 때랑 그 다음에 뮤 파이 2가 이 식이 아닌데 뒤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뮤 파이가 서로 바뀌어도 식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네. 얘는 펄미터블 한 겁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혹시 제가 그 KL 다이버전스가 네, 그 서포트가 겹쳐야지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약간 JS 다이버전스는 서포트가 안 겹쳐도 그럼 사용할 수 있나요? 음, 그 확률 뭉개면은 서로? 어,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 뒤쪽에 있는 친구가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 문제가 되는 건 이 뒤쪽에 있는 친구가 0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경우인데 이 경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Q 자리인데 Q가 0이 된 경우에 이제 인벨리드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이 뒤에 로 파이 플러스 로 파이 2를 보면은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오직 둘 다 0일 때만 됩니다. 서포트가 아, 둘 다 없을 때만 계산 그,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확률이고 확률을 더했을 때 0이 나온 거니까 각각의 확률이 0, 0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로 파이 2가 0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0 다이버전스 0, 0인 거죠.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은 그 다이버전스 0, 0일 때는 그냥 이제 이거를 그냥 0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0 곱하기 이 인밸리드한 값 이렇게 해서. 이 얘기가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안전한 놈이다. 다이버전스를 그냥 쓰면 걔는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사실 이거를 굳이 젠슨 샤논으로 안 해도 되고 얘는 이제 우에달 이 친구는 벌설슈타인 디스턴스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이제 이 친구들은 어 이제 모델 트랜지션 학습하면서는 이제 폴리시를 학습 안 하고 이제 이 친구는 뭐 트랜지션 모델이랑 폴리시 두 개를 동시에 학습하고 뭐 그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이슈가 있고 이 위에 거는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샘플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기가 어렵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모델을 학습하면서 그 모델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폴리시를 학습하면서 그걸 동시에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쉽지 않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거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이 트랜지션 모델,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냐면 이 MS 프라임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상태랑 액션에서 다음 상태를 무조건 예측을 해요. 그러면 예측한 거를 바탕으로 다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측을 하고, 그러면 모델이 총 예를 들어 3번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러면 3번 지났으니까 에러가 이제 세제곱으로 늘어나요, 사실은. 에러가 엄청 늘어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샘플링을 10번 하면은 10승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희가 상태 ST를 주고, 그리고 이제 행동을 미리 정해놔요.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상태들을 멀티 스텝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차이점 뭐냐면, 위에 거는 ST 플러스 1이 나오면 그걸 다시 모델에 넣어서 다음 상태를 구하고 이렇게 리컬시브하게 H번을 하는 거고, 얘는 행동을 이렇게 미리 정해놔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아웃풋을 주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에러가 누적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안전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개를 이 행동 인풋이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학습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렉스 환경 같은 경우는 무즈코 로봇 로코모션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다음 상태가 그 모델의 그 로봇의 조인트의 뭐 각도 뭐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쉽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가우시안으로 보통 그렇게 모델링 하면은 잘 된다. 그래서 얘는 work well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문제는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그래서 이 논문이 월드 모델 데이비드 하 분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플라넷 드리머 1, 드리머 2 같은 경우는 햄프너란 분이 몽땅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1년 단위로 예쁘게 만든 거. 그래서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이 월드 모델은 VA를 써가지고 그 이미지를 인코드하고, 그 이미지 인코딩 된 걸로 이제 그 트랜지션을 학습하는 게 특징이고요. 플라넷은 가우시안 레이턴트를 쓴대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미지 인코딩, 얘는 가우시안. 그리고 드리머 1, 드리머 2는 이제 드리머 1은 모델을 학습을 해서 거기서 샘플링을 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꿈을 꾸면서 얘가 학습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드 모델 위에 거는 그 꿈을 꾸면서 학습을 하진 않고, 얘는 그 모델을 가지고 직접 꿈을 꾸면서 학습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그냥 할게요. 어차피 나중에 볼 거니까. 그리고 이 드리머 V2는 이제 디스크릿 레이턴트를 썼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 꿈을 꾼다. 감사합니다. 들파님, 바뀌셨네요. 뭐라 해야 되지? 네, 제가 제 사진을 못 찾아갖고 일단 급하게 이걸로. 동물의 숲 이런 건가요? 씨. 어떻게 하셨죠? 아닙니다. 얼핏 방해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아, 아닙니다. 근데 리뷰에 이 위에 4개 말고는 없었어요, 딱히. 그래서 저도 더 찾아보려고 일부러 노력을 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더 있을 거라 기대를 했지만 없었어요. 네, 그렇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리스는 이제 예리님이 오늘 하시나요? 네, 다음에 하시나요? 다음 주에 월드 모델입니다. 그때 하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그때 하실 거고, 어, 이 드리머랑 차이는 뭐냐면 얘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특징. 그래서 트랜스포머로 롤아웃을 멋있게 하는 거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닝에서 알파, 뭐야 이거.
혹시 이거 그 화면 이상한 거 보여요? 화면이 깨지고 있네.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저만 보이나 봐요. 제가 지금 집에 내려와서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방이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이제 플래닝 부분을 설명을 하면 되는데. 플래닝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위에는 모델을 학습하는 게 목적이었고, 여기는 이제 그 학습된 모델로 어떻게 내가 이제 그 에이전트 그걸 활용을 할 건가입니다. 잠시만요. 렉이 걸렸어요. 아, 뭐야. 음,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은 하나입니다.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 이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밑에서 보여드릴 몬테카를로 트리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 그래서 이제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은 뭐냐면, 저희가 그 액션을 이 여러 개를 샘플링을 해요. 그냥 이걸로 바로 할게요. 여러 개를 샘플링 해요. 그러면은 그 액션을 샘플링 한 것 중에 저희가 이제 그 학습된 모델 가지고 거기다가 이 액션 시퀀스를 넣어 볼 건데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 보는 게 스텝 2. 스텝 3는 이제 그걸 가지고 리턴을 계산을 해 봅니다. 그럼 리턴이 높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액션은 시퀀스를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샘플링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랜덤 슈팅이에요. 슈팅. 그리고 몬테카를로는 이제 그 샘플링 하는 방식 중에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쓰기 때문이고 그냥 랜덤 샘플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액션이 그냥 무지성으로 랜덤 샘플을 하기 때문에 유니폼리 앤 랜덤리 이거를 잘 바꾸면 성능이 더 좋아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샘플링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샘플링 스트래티지를 연구하는 이런 논문들이 이제 뭐 제안이 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샘플링 스페이스에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이 그 로봇을 조정을 할 때 로봇이 할 수 있는 액션이 있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액션 시퀀스일 수도 있지만 이게 갑자기 뭐 오른쪽으로 팔 뭐 하다가 갑자기 정반대로 팔을 하는 그런 이상한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리젝션만 해도 사실 성능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샘플링을 하는 공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등등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멀티베리 노멀 가우시안으로 모델링해서 하자 뭐 그런 거고, 음, 얘는 방금 말한 스페이스를 이제 모델링해서 하자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얘 뭐더라? 예, 모델 프리랑 같이 하는 거래요. 근데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얘네들은 액션을 랜덤하게 뽑아서 이제 걔네들을 평가해서 가장 베스트를 고른다. 이게 저희 저번에 그 데즈 할 때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이 있었거든요. 거기 그거의 연장선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몬테카를로 트리서치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MCTS. 저도 이걸 공부하기 전까지 항상 무서웠는데 이거 공부하고 나서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에 노드를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거고, 그 노드가 이제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그 스테이트로 가기 위해서
엣지가 이제 액션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노드의 위치에 있으면, 어, 그 노드의 밸류 펑션을 예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노드 다음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이제, 아, 이게 그림을 CTS, 음, 어, 제 마우스 보이시죠?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왼쪽, 왼쪽, 왼쪽 하다가 이 상태에 대해서 그냥 밸류 펑션이 있으면 이 상태의 밸류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게 옵션 1이에요. 그냥 상태가 이렇게 내가 이제 이 상태에서 액션을 뭘 해서 이 상태가 됐으면 그리고 또 액션을 다른 걸 해서 이 상태가 됐으면 여기에 밸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요. 그러면은 이 그러면은 여기서 밸류를 예측을 했는데 이게 좋으면 그러면은 이 A3 뭐 A3 해가지고 여기를 가도록 컨트롤하면 되죠. 이제 왼쪽 왼쪽 두 번 가서 하면 되죠. 그리고 만일 여기서 이제 오른쪽을 가봤는데 오른쪽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을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MCTS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알파고를 예를 들어서 하면 알파고가 지금 딱 이 상태에 있으면 얘가 한 번에 하나의 액션, 돌 하나를 놓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서 이 노드의 가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해서 그 중에 이제 베스트가 되는 액션을 여기서 하나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법 1이에요, 옵션 1. 근데 옵션 2는 뭐냐면 지금 이 상태를 여기 왔잖아요. 0.6 여기 상태. 근데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학습을 뭐 잘 못했든 어쩌면. 아니면은 얘가 뭐 더 그 뒤에가 다양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여기서 랜덤하게 롤아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무지성으로 그 시스템을 돌려요. 그러니까 모델에 저희는 학습된 모델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걸 무지성으로 이렇게 돌리면 리워드가 나오잖아요. 그 리워드로 그냥 얘가 얼마나 좋다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롤아웃 방법이에요. 이 MCTS랑 기본적인 강학습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이 트리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액션을 이렇게 골라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이거를 하는 에이전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를 서치하기 위한 에이전트가 따로 있고, 그리고 MCTS를 하는 에이전트는, 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 서치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인데, 그러니까 모델 프리딕티브 컨트롤이라는 말 자체가 모델로 프리딕션 해가지고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한다는 거 말 자체가 이미 에이전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로 내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이 액션이 좋다 해서 이 액션을 선택하게 되는 게 이제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리를 서치하는, 그러니까 이 트랜지션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다. 근데 얘는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강화학습 에이전트로 안 볼 가능성이 높다. 보통. 그러니까 두 종류의 에이전트가 있는데 약을 파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 스테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결정하는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MCTS에서는 그게 없고, 아니, 없다고 표현이 맞네요. 없고, 그냥 이 모델에서 이렇게 롤아웃을 하든, 이 상태에서 밸류를 프리딕션 해보든 해서 좋은 액션을 고른다. 그렇게 네,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방금 말한 저 케이스고, 알파 제로는 이제, 어, 알파고는
그 쇽이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알파고고 얘는 아마 레이턴트 스페이스인가? 그러니까 쇽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직접 만드는 거인 것 같아요. 뭔가 읽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쇽이 프로그램이 직접 만들어서 하는 거고. 밸류 프레딕션 네트워크는 얘는 이제 레이턴트를 가지고 와서 레이턴트에서 돌리는 거고. 근데 뮤제로도 레이턴트에서 그냥 돌리는 거예요. 똑같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 플래닝에서 이 두 가지 모델 프리딕티브랑 MCTS는 둘 다 결론은 에이전트가 없다. 그냥 모델에서 액션을 평가해서 좋은 액션을 수행한다. 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 그리고 노션 질문을 마지막으로 보고, 네. 예린님이 주셨던 질문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음, 어, 어, 인터랙션 데이터가 폴리시에 가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 다이나큐 알고리즘의 경우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5번은 실제 스테이트 액션이고, 그리고 이제 7번은 모델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데도 쓰이고, 모델을 사실은 학습하는 데도 쓰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인터랙션 데이터가 둘 다 전달될 수 있다. 거고. 네. 아, 죄송해요. 제가 이게 순서가 이렇게인데, MBRL을 오프 폴리시 아래가 비교하는 이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MBRL과 오프 폴리시 둘 다 일단 기본 가정이 그 트랜지션 데이터가 대용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어쨌든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오프 폴리시도 그냥 일단 데이터를 몽땅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MBRL은 그냥 트랜지션을 학습을 해보자. 그게 목적이고, 오브 폴리시는 그 데이터로 그냥 바로 에이전트를 학습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설명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홍규님은, 스토케이스틱 하면 MBRL을 할 수 있냐? 어,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t가 가우시안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평균이 0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 아무런 효과가 없는 트랜지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S 프라임이 이제 S 플러스 t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이게 만약 평균이 0인 가우시안이면 n0일 그러면은 평균이 0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효과가 없지만 이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거의 안 바꾸지만 어떤 스테이트들은 이제 이 얘를 좀 바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는 정도를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가 랜덤하기 때문에 다음 상태가 스토케이스틱하게 랜덤한 그런 거. 근데 이렇게 하면 단점이 뭐냐면 극단적인 거는 못 해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변하는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토케이스틱 환경의 가정은 스무스한 상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무즈코의 그 로봇 조인트 이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로봇의 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1m/s였는데 갑자기 100m/s가 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1m였으면 그 다음에 2m/s가 되는 그런 가정인 거죠.
근데 이제 아이리스나 저런 트랜스포머 이미지 기반 모델들은 그냥 다음 이미지를 바로 생성하면 되기 때문에 저런 극단적인 거에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우시안으로 모델링 하는 거랑 저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모델링 하는 거의 차이점은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네, 이건 제곱항을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채님 이렇게 약간 채 이러니까 약간 익명성이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누군지 다 누군지 알긴 하지만 익명성이 있다. 네. 어, 이 질문도 되게 괜찮은 질문이었는데 뭐냐면 포워드 학습 외에도 백워드 모델을 학습하는 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그래서 관점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포워드는 뭐냐면 현재 A 상태가 있는데 근데 이제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B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B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쵸? 막 이상한 걸 예측을 한다든지 그러면. 근데 백워드의 장점은 현재 상태 B가 있고 미래에 이제 D가 있는데 그 상태에 있는 C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무조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을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막 친구들한테 무슨 일 있었어? 뭐 이거 그거랑 똑같아요. 실제 일어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죠. 그거를 프리딕션 할 수도 있잖아요. 모델이. 그러면 그게 이제 백워드가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약간 백워드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사이를 채우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개의 데이터 샘플이 있는데 그 사이를 채우면 200개의 샘플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면. 이건 했고. 네. 끝. 질문이 없으시면 끄겠습니다. 근데 그 롤아웃 호라이즌 저거를 리듀스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정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여기 마지막 줄에 있군요. 롤아웃. 네. 어, 사실 저 논문을 읽어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음. 그러게요. 제가 설명한 거는 여기 뒤에 could improve the sample efficiency 부분이고, 롤아웃 호리즌을 감소한다.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표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호리즌을 감소한다. 그러면은 적게 뽑아도 된다는 건가? 근데 적게 뽑으면 굳이 왜 적게 뽑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싶진 않잖아요. 이거. 네. 궁금은 한데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찾아보겠습니다.